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공인중개사 27회 시험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7회 시험 중에서 부동산학개론 강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강의입니다. 전반적으로 27회 부동산학개론은요,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법과 관련되는 문제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부동산학개론 수업하면서 선생님들이 공법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수업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대개 보면 책에 있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책에 있다 하더라도 공법적인 내용은 참고 정도로 묶여 있기 때문에 거의 강의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요번에 그 공법 문제, 공법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꽤 나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1차만 준비하신 분들은 좀 당황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조금 좀 시험 보실 때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대개 보면 고르게 나온 편입니다. 진도, 그러니까 문제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고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푸시는데 이렇게 좀 외진돼서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황하셨을 텐데, 그것 아니고 외진돼서 나오지 않은 부분들은 뭐 예년과 비슷한 정도의 난이도를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바로 부동산학개론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시험 문제 유형은 A형입니다. 그러니까 A형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고요. B형 그 문제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제 문제를 부를 때 그 앞뒤 문제 정도가 아마 B형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서 들으세요. 자, A형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파생 현상을 모두 발생시키는 토지 특성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박스 안에 보니까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자본이익과 이용하여 생기는 운용이익을 발생시킨다. 그러니까 자본이익과 운용이익 발생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격이 하락해도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차후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여 매각을 미룰 수 있다. 자, 여기서 굉장히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습니다. 소모되지 않는다 이런 말 나와요. 소모되지 않는다 라는 말은 파괴되지 않는다, 소모되지 않는다, 소모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토지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특성 중에 영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속성은 다른 말로 소모되지 않는다 또는 파괴되지 않는다 그래서 불괴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적인 단서예요, 그냥. 그래서 두 번째 지문 읽어보면 보기에서 두 번째 지문이 그냥 딱 답이 나오게 돼 있는 그런 단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동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한다. 이거 맞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수명이 오래 가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 영속성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2번 보는데요. 2번 공법 문제입니다. 그냥 공법 문제니까 답만 확인하겠습니다. 2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건축법령상 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있죠? 요거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틀린 것은요. 이게 정답이 3번입니다. 3번 보시면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 요소, 자산, 공간, 자연 등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술적 측면이다 그러면 이건 물리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측면의 대표적인 거 뭐 생산 요소니 뭐 자산이니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공간이다, 자연이다, 이런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생산할 때 투입되는 요소라든지 아니면 그 부동산이 재산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자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술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경제적 개념이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이 16% 상승함에 따라 다세대 주택의 매매 수요량이 8% 증가하고 아파트 매매 수요량이 4% 감소한 경우에 아파트 매매 수요의 가격 탄력성, 다세대 주택의 매매 수요의 교차 탄력성,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의 관계, 요 세 가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아파트라는 당해재화의 가격 탄력성을 살펴보면요. 항상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 변화율이에요. 그래서 요거 그냥 대입해보면 이런 겁니다. 아주 쉽게 해서 아파트 매매 가격이 16% 올랐어요. 그런데
아파트, 그러니까 다세대 말고요. 아파트 매매 수요량은 4% 줄었습니다. 사실 늘고 주는 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건 절대값이니까. 자, 이렇게 되면 16분의 4죠. 약분하면 4분의 1이고요. 4분의 1은 0.25가 됩니다. 자, 다음에 교차 탄력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재화 가격에 대한 해당 재화의 수요량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재화가 아파트 가격이니까 아파트 가격 16% 변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세대 주택이 8% 증가했어요. 수요가 8%니까 이렇게 되면 16분의 8이죠. 그러니까 2분의 1이니까 0.5가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해당 재화의 수요 탄력성이고 요건 대체 교차 탄력성. 그러니까 다른 재화 가격에 대한 해당 재화의 수요 탄력성이니까 이건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 탄력성, 요건 해당 재화의 가격 탄력성, 이건 교차 탄력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0.2, 0.5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0.2, 0.5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요게 1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그냥 딱 나오죠. 답이. 그래서 사실 1번만 봐도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 두 재화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이 두 재화의 관계는 당연히 대체제입니다. 대체제라는 것은 어떤 재화를 소비했을 때 그 소비에서 느껴지는 효용이 비슷한 재화가 대체제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콜라나 사이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그 다세대 주택은요 서로 대체할 수 있는 재화죠. 그래서 어떤 재화 대체제의 가격이 오르면 해당 재화의 수요는 어떻게 되느냐면 함께 증가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 오르면 다세대 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는 당연히 대체제입니다. 그리고 교차 탄력성의 부호는 자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해당 재화의 수요,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의 수요가 증가했죠. 그래서 플러스가 나오는데 이게 당연히 대체제는 양의 기울기, 그 부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건 두 개가 대체제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답이 3번이에요. 3번인데 보시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에 대한 관찰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진다. 그런데 관찰 기간을 장기로 할수록 더 탄력성이 커진다 이렇게 해야 되죠. 작아진다 그러면 안 돼요. 항상 기간이 길수록 탄력성이 커지는 거야. 짧으면 안 돼요. 짧으면 비탄력적이에요.